자, 안녕하세요. 급식관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6월 2일 화요일 7교시 시간이고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여러분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됩니다. 내일 꼭 등교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식단 작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식단 작성 방법은 이미 배웠고, 이제 식단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렵진 않아, 되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죠. 왜냐면은 식단을 작성하는데 학교나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만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께 뭐 이 학교나 병원에서 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뭐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수업하지 않는 이유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그걸 배우시면 되지 굳이 미리 배워갈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 영양관리 기준, 모든 게 다 기준점이 있죠. 그 기준에 따라서 영양분을 산출해서 네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나이, 성별, 인원수를 집어넣고 쭈르륵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거에 맞는 메뉴가 메뉴와 이제 그 구성하는 게 나오면은 그걸 이제 여러분의 식단으로 이제 작성해서 끼워 맞추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소금 나트륨 함량을 줄여서 만들게 해야 되고,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충분한 열량을 공급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환자를 기준으로 식단을 작성한다. 이런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식 산업 같은 경우는 식단 작성이 뭐랄까요? 기존에 탄탄하게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산업체는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트렌드라든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지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간단하게 짚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식단, 무슨 메뉴를 언제 어떻게 준다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만들어야죠.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바로 표준 조리법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영어로 발음하는 레시피, R 발음이에요. 레시피를 이제 레시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표준 조리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표준 조리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페이지는 56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조리법이라는 거를 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느냐? 결국은 그거죠. 이제 어떻게 뭐 만들 건지라는 그 가이드라인, 그 기준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너무 황당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식재료가 있다고 칩시다. 뭐 어떤 식재료가 이제 있다고 뭐 예를 뭐라고 보든가. 어렵네요. 그냥 쌀이 있고 당근이 있고 감자가 있다고 칠게요. 이 세 가지의 재료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 딱 던져주면 만들어! 했을 때 여러분 뭐 만들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걸 볶음밥을 만들 수도 있고, 밥 따로 만들고 나서 감자랑 당근 채 볶음을 해서 밥이랑 반찬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당근 감자로 갖다가 이제 삶아가지고 이렇게 으깨서 이제 메시드 포테이토 같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잖아요. 메뉴를 만들 수가 있는데, 메뉴가 결정됐을 때 이건 다시 이제 이렇게 재료가 그냥 던져지면 메뉴라는 게 없을 경우에, 선택된 메뉴가 없을 경우는 그 메뉴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메뉴가 선택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조리법이 다 달라요. 뭔 얘기냐? 여러분이 라면을 끓일 때 표준 조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라면 봉지에 무조건 써있어요. 표준 조리법. 몇 그램의 물에 몇 밀리리터나 몇 그램의 물에 몇 분을 물을 끓으면 뭐랑 뭐를 넣고 뭐 어떻게 하세요. 정확한 표준 조리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름의 조리법을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이 표준 조리법, 레시피가 왜 필요하냐면은 그게 오리지널 기준이에요. 기준을 딱 정해야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이 요리를 해도 똑같은 맛을 내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급식실에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될 건데, 어느 날 A라는 조리원분이 이제 밥을 했을 때는 밥이 엄청나게 질어요. 또 B라는 조리원분이 했을 때는 밥이 짜요. C라는 조리원분이 이제 밥을 했을 때는 밥이 달아요. 이렇게 늘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맛을 내야지
이제 그게 이제 일정하게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선호도가 딱 생기고 이제 아 이건 이 메뉴는 이렇구나 이제 맛이 딱 표준화가 돼야지 이제 늘 일정하게 뭐 식재료를 공급하다든지 뭐 뭔가를 이제 조치를 할 건데 늘 맛의 변동이 생긴다. 같은 재료인데 늘 맛이 변동이 된다. 이렇다고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조련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련의 입장 아니네요. 고객의 입장에서 이게 황당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요. 여러분이 햄버거 가게에 가서 치즈버거를 먹는다 칩시다. 치즈버거를 어느 날 먹었더니 매워. 어느 날 먹었더니 짜. 어느 날 먹었더니 치즈가 반밖에 없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표준 조리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리법의 기준을 딱 잡아서 이렇게 만드시오. 이 조리법만 딱 정확하다고 하면 A가 만들든 C가 만들든 F가 만들든 다 똑같은 모습의 모양의 양의 음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야지 뭐 재료도 사고 기계도 구비해 놓고 이렇게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조리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준 조리법 이제 이게 어떻게 중요한 거고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조리법 자 이거는 바로 음식 생산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리법은 정확하게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메뉴의 생산 공정을 위해 자, 생산한다고 하면 만들어내는 건데 생산 공정이라고 하면 만들어내기 위한 그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 공정을 위해서 필요한 식재료의 양과 조리법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기술하는 것. 자, 저기서 정해진 방식을 하면 레시피 표준 조리법의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적은 건데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네이버 뭐 기타 등등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던 컴퓨터로 검색을 하던 조리법 그러니까 요리 책을 보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 몇 그램, 뭐 볶음밥을 예를 들게요. 쌀 몇 그램, 뭐 돼지고기 몇 그램, 당근 몇 그램, 뭐 몇 그램 이렇게 재료가 쭉 써 있고 그거에 대한 중량이 쭉 써 있고 그 밑에 당근은 어떻게 썰으시오, 쌀은 몇 번 씻어서 밥을 지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쭈루룩 써 있죠. 이게 바로 표준 조리법입니다. 자 메뉴의 생산 공정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정확하게 음식 생산의 기초가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자 표준 조리법이 왜 필요할까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정한 품질을 보장한다. 자 모든 사람들은 내가 기대한 만큼의 뭔가가 오길 원합니다. 뭔 얘기냐? 불확실한 걸 싫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쉽게 얘기할게.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로 와야 되는데 어떤 다리를 건너야 돼요. 다리를 건너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다리는 튼튼해서 그 발이 물에 젖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곳이 다리죠. 그런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고 다리가 어느 날 무너졌네? 그런데 무너지는 게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무너져서 다리를 한 달 거쳐서 다시 만들었는데 2달 뒤에 또 무너져. 이렇게 여러분이 기대했던 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그럼 그 다리를 여러분이 건널까요? 절대 안 건너죠. 죽을 수도 있는데 건너겠습니까? 돌아가겠죠.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서 내가 먹던 맛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식당에 되게 중요한 건데 보통 개업한 식당에 처음 가면은 음식이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이 가격이 이렇게까지 나오나? 하는데 한 번 갔을 땐 그래요. 근데 망하는 식당이 대부분인데 한 2-3달 정도 후에 가면은 내가 개업했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이랑 달라요. 대부분이. 음식이 뭐냐? 예를 들어서 막
김치찌개를 끓여도 거기에 고기도 많고 막 두부도 많고 진짜 먹음직스럽게 먹었는데 두세 달 뒤에 갔더니 이 안에 고기도 거의 다 지방밖에 없는 그것도 조금 들어가고 김치찌개 맛도 달라지고 딱 이러면은 이거 변했네? 거기서 끝이죠. 더 이상 안 가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 조리법이 정확하게 있으면 그거대로 지키면 최소한 이만큼의 품질은 그대로 보장이 돼요. 그런데 원가나 수익성을 생각해서 조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변동시킨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제 신뢰를 잃는 식당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조리법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일정한 품질이 보장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좀 길어요. 식단 내용이 조리 종사원께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조리 종사원의 생산성과 만족도 증가. 자, 이게 뭔 얘기냐? 지금 잘 글씨가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식단 내용을 조리 종사원에게 전달하고요. 훈련을 통해서 조리 종사원의 생산성과 만족도가 증가됩니다. 뭔 얘기냐? 여러분이 무슨 메뉴인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영양사고 제 밑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조리 종사원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제가 그냥 저희 조리 종사원 선생님이라 부를게요. 선생님 오늘 메뉴가 햄버거예요. 햄버거 만들어주세요. 조리법도 없이. 그러면 황당하죠. 햄버거 재료에 뭘 넣어야 되고 이게 황당하니까 이제 막 냉장고나 기타 등등 재료를 이제 다 생각을 해서 뭘 해서 어떻게 만들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 뭐랄까요, 혼란스럽죠. 일 처리가 엄청 늦어지죠. 하지만 표준 조리법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오늘은 애들한테 햄버거 나갈 거예요. 오늘 메뉴는 그 조리법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이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훨씬 일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알고 만드는 거랑 모르고 만드는 거는 천지 차이인 거죠. 여러분한테 빵을 만들라고 밀가루랑 재료만 던져줘요. 조리법 없이. 몇 그램 넣는 것도 없이. 그럼 빵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어요. 그런데 조리법을 던져주면 최소한 나오죠. 웬만큼의 품질은. 그래서 이제 전달하기 위한 게 이제 식단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게 표준 조리법이고요. 이 식단 내용대로 조리 종사원들이 훈련을 하시면, 훈련이라 하면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더 잘하게 되는 건데, 잘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햄버거를 만드는 거를 처음 해보면 한 30분 걸렸다 칠게요. 그럼 이거를 5번, 6번 반복하면 더 빨라지니까 20분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죠. 20분 정도 만에. 그리고 20분 정도 만에 만들되 30분 했을 때랑 똑같은 품질을 만든다. 그러면은 생산성은 증대되는 거고요. 만족도. 조리 종사원분은 내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더 편하게 만든 게 되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은 만족도가 증가하겠죠. 내가 일을 이만큼 하던 거를 요만큼만 해도 똑같은 퀄리티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에 필요한 게 바로 표준 조리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적정 구매량의 기준을 제시해서 생산 과부족이라 하면 생산이 많거나 적거나를 방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계속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뭔 얘기냐? 그러니까 햄버거 같이 1인분이 정확한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이제 불고기를 만든다고 칠게요. 불고기를 만들었을 때 그 표준 조리법에는 이 불고기가 100인분의 양이고 1인당 50g씩 배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조리법에 써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조금만 더 주세요. 막 안 지나가요. 일부러 더 안 주면. 그럼 어떻게 조금 더 막 주시겠죠? 그러면은 주다 보니까 이거 부족하네? 그러면 이제 생산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100인분을 양을 만들고 급식 이제 1인당 배식하는 게 50g이라고 막 가정했을 때 50g을 이제 떠서 줬어. 근데 애들이 이걸 싫어해. 맛이 없대. 그래갖고 50g 줬지만 20g만 먹고 30g 버려. 이것도 다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조리법이 있으면 우선 구매량은 정확해져요. 구매량은 정확해져요. 이만큼의 재료를 그러니까 100인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100인분의 양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구매량은 정확해지는데 생산과 부족은 배식으로서 해결은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50g 배식하라고 하면 50g만 정확하게 배식하면 돼요. 그런데 과하거나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과하다. 내가 음식을 생산하는 양이 과하다 하면 애들이 그만큼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그 조리법을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만드는 양을. 맛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겠지만 조리법이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리법은 이걸 맛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메뉴를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똑같이 생산했는데 원래 똑같이 배식하면은 괜찮은데 먹고 나서 더 먹고 싶어 해. 이게 부족한 거죠. 내가 먹은 양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먹고 싶어 하면 부족한 거죠. 이러면 이게 맛있으니까 나중에는 이만큼의 양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배식량을 생각해서 양을 늘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는 좀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준조리법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일정한 품질을 보장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단 내용이 조리 종사원들한테 전달돼서 이게 훈련을 통해서 훨씬 만족도가 높아지고 생산성도 증가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매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생산의 과하 부족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표준조리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조리법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봐요. 라면이 가장 대표적이죠. 있는데 제가 늘 늘은 아니지만 추천드리는 거는 꼭 한 번쯤은 여러분이 그 레시피, 그러니까 그 라면이든 뭐 만두든 그 뒤에 써 있는 레시피대로 한 번은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몇 억을 투자해서 그 라면을 개발했을 때 그 조리법 그거 만드는 것도 정말 많이 만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는 조리법이라고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고요. 그걸 먹어보고 이게 이 라면을 만든 의도의 맛이구나. 이걸 파악하시고 나서 거기다 여러분의 취향, 뭐 파나 계란이라든지 이런 걸 넣으시면 되는 건데 최소한 오리지널을 한 번쯤은 여러분이 먹어보셔야 돼요. 왜냐, 오리지널로 기준을 잡고 여기서 이렇게 과감이 되는구나. 이게 기준이 잡히면 좋은데 처음부터 자기 스타일을 너무 고집하는 조리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들여왔을 때 이 오리지널을 먹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만 막 나가요. 그게 개성일 수도 있는데 개성하는 건 좋죠. 개성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접하지 않은 걸 한번 해보고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한번 자, 핸드폰 용량이 잘려가지고 이어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경험할 때 여러분의 스타일도 중요한데 원래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 의도를 우선 여러분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여러분 걸 덧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걸 이제 여러분이 습득해서 다양한 지식이 쌓이는 거니까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학교로 여러분이 등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